나팔꽃이랑 율포의 기억인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돼요. 연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바지랑떼 끝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이미지와 들어가야 돼.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라고 하네요. 그러면 뭐 한 이렇게 빨랫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바지랑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래 걸려있고, 바지랑떼 끝, 여기 끝부분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꼬여있는 것이다. 자, 이미지와 가시죠. 자, 나팔꽃이 이렇게 꼬여있나봐. 근데 끝이다 했는데 허공에 두 뼘이 이렇게 더 꼬여있는 거야.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져.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시선의 이동을 봐야 됩니다. 지금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 바지랑떼 끝에 두어 뼘 더 꼬여있는 이 줄기에 화자의 시선이 가 있죠. 화자는 이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늘에 구름이 보여. 시선이 위쪽으로 향하니까 요 나팔꽃을 보다가 시선이 어디로 이동해? 여기에 구름으로 이동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시선이 돌아가서 이슬 몇 방울로 가는 거죠. 풀에 붙어있는 이슬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붙어있는 이슬을 받겠지. 아무튼 시선의 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연스럽게. 이걸 이해를 했어야 됐고, 그 다음 더 움직이는 바지랑떼는 없을 것이었다. 즉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뿐이고 바지랑떼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바지랑떼.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떼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필터링 돼서 보이는 거죠. 덩굴손이 바지랑떼를 찾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자가 봤을 때 필터링이 돼서 마치 덩굴손이 더 이상 없는 바지랑떼를 찾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덩굴손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뭐 잎사귀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나팔꽃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뭔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이제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화자는 야 이제 포기해라, 되돌아올 때도 됐다. 왜? 더 이상 감을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음날 나가보면 또 포기를 안 하는 거지. 포기 안 하고 가냘픈 줄기에 힘도 없어 보이는 저 가냘픈 줄기가 포기하지도 않고 결국에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고는, 종을 메어 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종을 메어 단다는 거야? 아니지. 나팔꽃의 모양이 종처럼 생겼으니까 종을 메어 달았다고 표현을 한 거죠. 필터링. 그러고는 아침 하늘에다가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팔꽃을 종이라고 인식을 하고 나팔꽃이 종소리를 하늘에다가 울려 퍼뜨리고 있다라고 화자는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나팔꽃이 이제 바지랑떼가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더 이상 매달릴 곳이 없으니까 이쯤 포기했겠지 하고 가는데 포기 안 하고 있어. 놀라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 자, 뒤에 봅시다. 이제는 내가 더 꼬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제는 좀 포기하고 내려오자. 더 꼬일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팔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꼬이고 꼬이다가 종까지 만들어서 은은한 종소리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화자는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화자가 어떤 내면 세계를 가졌는지 공감을 한 학생들은 우리가 아파서 이제 포기하자 라고 생각했을 즈음 그때 한 번 더 견디고 꼬았을 때 결국에 종을 매달게 된다. 결과물을 결실을 맺게 된다 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화자가 뭔 말하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했고 그냥 막 읽고 있었던 학생들, 여기까지는 막 읽었었더라도 여기에서 잡았었어야 됐어요.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여기에 화자의 내면 세계가 드러난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화자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수 있어야 됐고, 그래서 보면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 나는 법일까? 에서 화자가 하는 말은 나는 이제 아프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팔꽃을 보니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꽃을 피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버티고 길게 꼬여서 결국에 결실을 맺게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화자가 여기에서. 근데 독해를 제대로 못한 학생들은 이 아픔에만 집중해가지고 화자 내면 세계 아픔, 슬픔, 아픔이 계속 꼬인다라는 거니까 아픔은 계속 지속된다는 건가?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었겠죠. 그러면 문제에 갔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꽤나 난이도가 높은 시에 속하고요. 수능날에 이 정도의 난이도가 안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면 세계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문학 만점을 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가 읽었으면 가만히 읽고 풀 수 있는 거 풀면 되는데 문제 보면 없죠? 나까지 읽고 풀어줄게요. 나도 조금 간단하진 않았어, 내면 세계가. 볼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왜 데리고 갔을까? 이미지화해요. 바다 떠올립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이 무슨 말이야?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서 밀려나갈 수 있나요? 화자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갯벌이 될 때 바다가 바닷물이 쫙 밀려나가면서 갯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수평선 쪽으로 바다가 뿌리 뽑혀서 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화자는.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왜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밑을 보면서 이해를 해봅시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즉 얘네가 생각을 해보자면 뻘밭에서 퍼덕거리는 생명체들은 사람들 손에 잡혀나가잖아. 그러니까 아마 위협을 무릅쓰고 퍼덕거린다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로 밑에 보고 다시 추론할 수 있겠고요. 또 근데 여기에서 화자가 또 하나의 의문을 던져.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즉 갯벌에 있는 먹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어야 하는 것일까? 왜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여기에서 뭔가 존중, 경건 같은 키워드들이 저는 떠올랐었어요.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조음을, 즉 바닷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데려간 게 아니었어. 그럼 뭐 때문에 데려간 거였을까? 무리에 집을 짓는 새들,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다를 보면 노을이, 해가 지면서 노을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듯 노을을 내뿜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런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기도를 하는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도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 내면색에 나오네요. 왜 슬프다라고 표현했을까? 왜 슬프다? 지금 화자가 갯벌에 있는 생명체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안타깝다, 위험을 무릅쓴다, 쓸쓸한 맨살이다, 쓸쓸하다 라고 보고 있죠. 요 쓸쓸한 애들을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슬픈 거야. 내가 생명을 잡아먹으면서도 얘네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슬픈 거지. 근데 갯벌에서 아주머니들은 그냥 신나게 잡을 수도 있어. 근데 화자가 보기에 슬퍼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자를 데려간 거고, 그런데 그 내가 먹이를 구할 때 슬프지만 감사함을 표하는 거죠. 너네가 있기에 우리가 생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건한 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냥을 할 때도 원시 부족들이 경건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사냥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사슴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슴에 대해서 슬픔을 표하기도 하고,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갯벌에서 어부들, 사람들이 자신 생활 양식을 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고 경건한 느낌을 받는 거죠, 화자가. 그래서 이거 진짜 해석해내기가 꽤나 쉽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해석해내려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 시를 읽을 때 이 정도까지 해석을 못했다면 계속 연습해야 돼요. 수능 날까지 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00이고 여러분들이 80만 해도 사실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을 해내려면 계속 100을 보면서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놓쳤던 걸까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봤으니까 먼저 24번 먼저 볼게요. 자, 24번에 볼 거는 5번 선지만 딱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에서는 줄기가 두 뼘은 더 자라는 상승 이미지를 통해 긍정적인 의미를 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문제를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긍정적인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다면 감상이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가시를 제대로 못 읽었던 학생들은 나머지 이 맨 밑에 있는 아픔 이거 하나 보고 얘를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을 해버리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의미가 아니니까. 가에서 화자가 포기할 때도 됐는데 지금 나팔꽃이 포기하지 않고 빈 공간에서 계속해서 꼬면서 결국에는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걸 보고 화자가 뭘 느꼈어? 아, 사실 이 아픔도 우리가 한 번 더 견디면 결국에는 행복으로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나팔꽃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두 뼘은 더 자라는 상승 이미지, 나팔꽃의 이런 상승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는 긍정적인 깨달음, 의미를 뽑아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가 맞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화자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는 하강 이미지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어. 경건하다라고 느꼈던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생명체들을 잡아먹을까, 잔인하다, 이 잔인한 인간들의 모습, 그랬으면 부정적인 의미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 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보면 나에 대한 이해로 가는 적절함, 여기도 결국에 내면 세계였어. 내면 세계. 5번 보시면 5번이 답인데, 슬프고 경건한 손, 이거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한 인간 생명의 활동이 지닌 복합적인 성격. 왜 복합적인 성격이죠? 슬프고도 경건하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 뭔가 식량을 구할 때 어쩔 수 없이 생명체를 죽여야 되는 그 행위가 슬픈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건하기도 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생명 활동, 이 지닌 이런 복합적인 성격, 슬프고도 경건한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복합적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내면 세계가 쉽게 말해서 2개 이상이라는 거야. 그럼 복합적인 거예요. 아니면 관점이 또는 2개 이상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슬프고도 경건한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복합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해석해 드린 걸 바탕으로 혼자 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이 수필까지 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삶이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 푸시키는 말했지만, 삶이 나를 속일 때마다 나는 삶에 바친 내 순정에 슬퍼하고 삶을 믿은 내 어리석음에 분노했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 절망하고 참담했을 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나를 속인 삶에 대해 앙탈을 부리지도 못하고 나는 속으로만 슬퍼하고 분노했었다. 내면 세계 잡으면서 갑니다. 그때마다 나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어보려고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럼 그 어떤 것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나가야겠죠. 이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면 세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실패로부터 멀리 달아나 버리고 싶을 때나 무언가 희망을 만들고 싶을 때, 새 출발이 필요할 때, 시리의 날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믿으라. 이제 곧 기쁨이 올진이라는 대목을 마음으로 당기고 또 당겼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뭔지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을 믿으라 라고 했으니까 뭔가 자신을 믿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어떤 것을 믿어보려고 다짐했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자신을 믿는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뭔가 자신을 믿는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문득 무엇인가 두려울 때도 그리울 때도 나는 이 구절을 생각했다. 만난 삶에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간절히 부르게 하는 희망, 그것이 나의 내일이었다. 정확히 단어로 나오네요. 희망이 믿었던 거네. 나 자신을 믿으면서 희망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네. 계속해서 뭔가 실패를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화자는 삶이 고통스럽거나 괴로울 때 씻고 뱉는 희망이 비록 상처보다 더 누추하게 될지라도 마음만은 내일에 걸어놓고 싶었다. 마음을 내일에 걸어놓는다라는 것이 결국에 희망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저거 읽을 때 마음만은 내일에 걸어놓고 싶었다를 마음만은 내일에 걸어놓고 싶었다로 읽는 사람들은 하수인 거고, 결국 희망을 가졌다라는 말이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는 학생들이 결국에 문제 갔을 때 빨리 풀고 더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또 센스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볼드치 돼 있으면 문제로 반드시 나왔다는 거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죠. 계속. 그래서 삶이 그들을 속이더라도 중에서 마음은 내일에 사는 것에 가장 매혹당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힘들 때마다 되뇌었던, 믿었던 어떤 하나의 문장이었으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싶어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납득.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닐까. 납득합니다. 오늘이 비참하다 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시인의 말처럼 아직 덜 되어서 무언가 더 되려고 떠도는 삶이 우리들의 서로 고도 아름다운 삶이지 싶다. 그토록 슬프고도 비참한 삶이라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푸시키는 고통 속에 있는 나를 달래주었다. 살아있는 추억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들, 용서되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웠던 날들, 지키지 못한 맹세들, 약속들, 그토록 서럽고도 분통 터지는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래도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라고 푸시키는 그리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말해주었다. 여기서부터는 뭔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아. 말하는 주제가.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래.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런 것들도 내가 지금은 버티기 힘들지만 어차피 다 지나가고, 그리고 그 지나간 것들은 결국에 다 그리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푸시키는 그리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말해주었다 라는 걸 보면 결국에 봐요. 지나간 것이 그리워지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워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즉 지나간 것, 즉 고통스러운 것조차 전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지키지 못한 맹세들, 약속들, 그토록 서럽고 분통 터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 자신이라는 거야. 그 모든 것들도.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것도 나의 일부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야. 그 모습을 책임질 사람이 나 말고 누가 더 있느냐고 내게 말하는 것 같아. 사람의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저녁에 잠드는 것이라고 말한 이도 있지만 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었다. 자기가 과거에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화자가. 그 사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 자신 하나를 이기지 못해. 괴로워하던 시절. 왜냐면 괴로워하던 시절도 아까 윗문장에 따르면 결국에 이것도 나라는 거지. 나. 그러니까 나 자신 하나를 이기지 못해 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 시절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한편의 시는 내 공기였으면 바람이었고 신의 말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절에 한편의 시를 가지고, 한편의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지. 어떤 이는 외로워지고 싶어서 자꾸 시끄럽다고 말하지만 나는 지금도 외로우면 침묵과 함께 논다. 그래야만 지나간 것,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다. 그리워한다라는 거, 즉 바란다라는 거고, 그 시절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시절, 힘겨웠던 시절들도 그리워진다라는 거야. 내가 침묵하고 가만히 돌아보고 있으면. 즉 내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들도 전부 다 내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결국에 그 그리워했던 모든 것들은 나였고,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순간들도 결국에 나 자신의 하나였어. 내 일부 중 하나였으며 결국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의지처임을 알 수 있었다는 거지. 괴로움을 통해서만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은 거죠, 화자가. 왜냐면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 괴로움조차도 나 자신이란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나라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괴로웠던 때에 나는 그 고통에 함몰되어 작품 한 편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 고통과 내가 한 몸이 되어버렸다고 느꼈을 때야 그 고통이 걸음이 되어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그 고통도 나였다 라는 것을 인지했던 순간, 즉 고통과 내가 결국에 하나였다 라는 것을 느꼈을 때야 그 고통이 그리워지고, 결국에 다 나였구나, 다 괜찮아, 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 고통이 걸음이 돼서 지금의 더 성숙한 나로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수필도 꽤나 난이도가 있었어요. 꽤나 난이도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석에 여러분들이 하신 해석을 비춰보면서 감상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해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할 때 결국에 감상력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을 들었을 때보다. 그래서 제 말은 그냥 방향성, 기준을 잡아주는 거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볼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과정에서 감상력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을 계속해서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봐요. 나랑 다는 판단하기 쉬웠을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 근데 가시를 제대로 감상을 못했던 학생들은 가가 지금 삶의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시를 잘못 읽은 학생들에게 가시는 그냥 아픔이 계속 꼬여서 계속 슬프다, 계속 아프다 정도를 말하는 시로 들렸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왜냐면 아무런 교훈이 없게 느껴지니까 가시에서. 근데 사실상 가시는 뭘 말하고 있는 시였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그냥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더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이 삶이고, 그래서 충분히 삶의 가치를 도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도. 그래서 정답은 1번 2, 3, 4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여기에서 시간 세이브 했었어야 됐고. 자, 그 다음에 2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은 뭐였죠? 자, 여기에서 4번이 답이었는데 나머지는 알아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다 해설해줬으니까 지문 읽으면서. 23번에 리을만 한번 볼게요. 리을 보면 그때마다 나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어보려고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이 뭐였어? 희망이었죠. 희망. 자, 내면 세계 잡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었어.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어. 말도 안 되지. 내면 세계를 완전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죠.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희망을 가졌던 거지. 나 자신을 믿으면서, 나를 믿으면서.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 그래서 23번에 4번이 답이고요. 자, 26번 중요합니다. 26번 틀린 사람 꽤 있을 것 같아요. 26번에 2번이 답이었었는데 A와 달리 바로 치고 B부터 판단을 해볼게요. B가 뭐였죠? B는 푸시킨이었죠. 푸시킨이 아까 전에 처음에 뭔 말을 했었어요? 삶이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라고 글쓴이에게 말했었는데, 글쓴이는 그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지. 근데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결국에 글쓴이는 푸시킨의 말을 이해하게 됐어. 결국에 삶이 속여서 내가 고통받은 그 순간도 나의 한 일부분이고, 그 일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는 한 단계 더 성장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푸시킨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이에게, 즉 글쓴이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대상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A를 봅시다. A는 뭐였어? A는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어요? 나를 바다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삶의 슬픔과 경건함을 보여준 대상이었지, 이 어머니가 나한테 위로를 해준 사랑은 아니었잖아. 근데 여기에서 감상을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슬픔이니까 뭔가 화자의 내면 세계가 슬픔인 것 같다. 근데 또 어머니니까 뭔가 이 슬픔을 위로한 거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달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26번이 완벽하게 내면 세계에 제대로 공감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내면 세계에 공감했던 학생들은 엄마는 위로의 대상이 아니었어 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2번을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제대로 작품을 감상하는데 실패한 학생들은 분명 헷갈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보는데 시간 썼겠죠? 3, 4번 보는데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야, 그만큼. 그래서 26번의 답은 2번이고요 27번, 이건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 한번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 가와 다가 비슷한 느낌이었죠. 가도 더 이상 내가 꼬일 곳이 없으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지만, 그걸 버틸 때 결국에 나팔꽃을 피우게 되고 꽃을 피우고 푸른 종소리를 내게 되고, 다도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걸 견뎌냄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며 성장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한 미래에 대한 희망, 시련과 고통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의지이다. 납득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보기는 그냥 뻔한 말 하고 있는 거라고 느껴졌었어야 돼요. 감상을 제대로 했다면. 자, 1번 보면 가의 나팔꽃 줄기가 더는 꼬일 것이 없어 끝이라는 거는 절망적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맞는 말이죠. 덩굴손이 허공을 감싸지고 바지런대를 찾는 거는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표상한다. 그럴 수 있겠어. 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 마음만은 내일에 걸어놓고 싶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 맞죠? 희망을 가지고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자, 4번 다의 그리움은 마음속에 있는 나 자신이라는 것.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일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냥 완전히 아닌 말이죠. 결국에 이것도 전부 내면 세계예요. 이 문장을 썼을 때 글쓴이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 세계가 뭐였냐,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문장에서 드러났던 글쓴이의 내면 세계가 뭐였냐를 물어보는 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풀면 느끼겠지만 전부 다 내면 세계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죠. 4번이 답이고, 그래서 마지막 5번 보면 종이 매달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꽃이 된 거, 결국에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성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답.